138페이지 괄호 3번입니다. 가격, 탄력성, 크기에 따른 균형점 이동인데요. 동화면 1번 보시면 수요 증가 시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의 변화 폭을 묻습니다. 제목이 길잖아요. 그러면서 아래 보니까 그래프가 복잡한 게 2개 나와요. 자, 이 그래프를 제가 그대로 그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 그림이 있으니까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수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수요가 있어요. 자, 수요가 똑같고요. 다음에 공급입니다. 공급이 달라요. 공급이 가파르다. 공급이 완만합니다. 수요가 똑같은데 공급만 달라요. 공급이 가파르면 탄력, 비탄력? 비탄력죠. 공급이 완만하면 탄력, 비탄력? 탄력적입니다. 요 차이점을 보는 거예요. 공급만 달라요. 이때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우측이 되죠. 수요가 증가한대요. 100개 증가한다. 똑같이 수요가 100개 증가해요. 그러면 자, 수요가 증가합니다. 똑같이 100개 증가합니다. 끝났습니다. 요 그림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균형점이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했잖아요.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라, 상승하고요.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증가했잖아요. 다시 수요가 증가하니까 균형점이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했는데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라, 상승했고 양은 원래보다 증가 감소, 증가했잖아요. 끝났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공급만 달라. 비탄력이고 탄력입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수요 증가 맞잖아요. 가격 변화 폭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더 증가, 덜 증가. 더 증가. 더 증가, 덜 증가. 덜 증가. 뭔지 아시겠죠? 다시 얘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변화폭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더 증가, 덜 증가. 덜 증가. 더 증가, 덜 증가. 더 증가. 네. 끝났습니다. 따라서 결국 똑같이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이 가파르다. 완만에 따라서 자, 이렇게 가격 폭이 달라지고 거래량 폭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시험 질문은요.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변화폭은 크다. 더 증가한다는 맞는 말입니다. 다시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덜 증가한다. 덜 하면 틀린 말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얘가 구구절절 시험 질문입니다. 그럼 이제 가격 변화폭과 거래량 변화폭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출제자들은 여지껏 문제 보게 되면요. 거래량 변화폭은 여기서 틀린 답이 안 나옵니다. 줄여드렸어요. 그럼 뭘 묻더라? 가격 변화폭을 늘 출제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격 변화폭을 확실히 정리하고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빨리빨리. 그럼 다시 우리가 영화 친구 옛날에 히트쳤잖아요. 친구란 영화. 거기에서 가장 특이한 말이 뭐죠? 친구 말고요. 주유소 습기 사건인가? 예. 한 놈만 두드려 팬단 말 있죠. 예. 기억나시죠, 그죠? 이것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놈만 두드려 패세요. 한 놈만. 요것만 두드려 패자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예를요 정리합니다.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이면
자,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폭이 커요, 작아요? 크다. 끝났습니다. 하나만 집중 운영하세요. 끝났습니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폭이 크다. 그러면 탄력적이면 가격폭이 작겠지. 그렇잖아요. 하나만 똑부러지게 정리하세요. 반복합니다.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폭이 크다, 작다,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대요. 자, 크다를요, 영어로 빅입니까? 스몰입니까? 다 하시네요. 빅. 암기껏. 예. 따라서 비탄력적일수록 빅 크다. 뭐가 크지? 가격 변화 폭이 크다 해서 유명한 하드 이름 비비빅 하시면 돼요. 비비빅. 비비빅. 따라서 끝났습니다. 비비빅. 비탄력적일수록 비비빅 크다. 뭐가 크지? 가격 폭이 크대요. 비비빅. 끝났습니다. 이걸로만 문제 푸시면 돼요. 해서 자,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폭이 크다. 비비빅 하시면 다 풀려버립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봤으니까요. 문제 확인해. 문제 봅니다. 문제는요. 지난주 거 비교표 수요공급 비교 정리 보시면 돼요. 비교 정리. 자, 없는 사람은요. 부덕볼 옆 사람과 같이 보세요. 같이 봐야 됩니다. 자, 비교표를 보시면요. 맨 끝에 5번째 균형가격 결정 별표 3개 찾았습니까? 1번과 2번이 있죠. 1번은요. 균형가격 결정은 무조건 계산 문제 나오고 2번 균형가격 이동은 그래프를 그리는데 균형가격 이동은요. 동그라미 1번과 2번 지문 있죠. 얘가 너무 잘 나옵니다. 시험에. 출신들이 좋아합니다. 1번 지문 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1번. 공급이 가격이 돼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그래프 그리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요. 공급이 수직입니까? 수평입니까? 수직. 완전 비탄력입니다. 그리고 수요가 있습니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다음 지문.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죠. 수요 증가. 끝. 다 그렇네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균형점은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라? 상승하고요.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불변? 양은 불변입니다. 따라서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불변. 이것만 찾으면 돼요. 따라서 균형 가격은 상승, 증가하고 균형량은 불변한다. 불변입니다. 이런 질문이 잘 나옵니다. 2번요. 2번이 뭐지? 비비빅. 비비빅. 지문 볼게요. 이 지문이요. 처음으로 16회 때 나왔고요. 또 24회 때, 27회 때 툭툭툭 튀어납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2번 수요가 증가할 때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요. 가격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수요 증가. 올라가죠. 그죠? 끝에 봐요. 가로.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 나왔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인구가 증가하니까 오른다, 오른다. 맞죠? 가운데 문장.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이면 비탄력이면 비비빅. 더 올라, 더 올라. 더 올라. 끝.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면 오른다. 가운데가 비탄력이니까 뭐 더 오른다 하면서 바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뒤늦게 그림으로 판단하면요. 심 알고 심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바로 풀어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수급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리 다 했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봐요.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목차 2번요.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경기 변동은요. 한 문제가 잘 나와요. 경기 변동은요. 얘는 한 번 들으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1월, 3월, 5월 계속 반복 정리 못합니다. 다른 진도도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파트는 제가 지난 1월 달, 2월 달 수업을 하면서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3월달 수업을 처음 들으시는 분이나 또는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요. 미리 1일작을 미리 듣고 오라고 했잖아요. 듣고 왔다면 이거 설명 다 했거든요. 그래서 쉬운 거니까 중복 설명 피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목차 2번 보시면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괄호 2번이 있죠. 부동산 경기의 특징. 얘는요. 내용은 쉽지만은요. 출제가 자주 되었고요. 한 장 넘어갑니다. 143페이지요. 목차 3번 보게 되면 경기 변동의 유형 5개 국면이 있죠. 괄호 1번 하향시장, 다음 페이지요. 2번 회복시장, 3번 상향시장, 4번 후퇴시장, 5번 안정시장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다 그렸고 그림 다 그려드렸고요. 그래서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중복 설명은 피하겠습니다. 2장 더 넘어가요. 148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 보시면 네모 2번이 있죠. 거미지 모형. 이것을 제가 분명히 3월달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 과정은요. 거미지 모형을 완전히 정리하고요. 그래서 합치게 되면 진도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거미지 모형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미지 모형은요. 최근에 출제가 되게 많이 되었거든요. 출제가 얼만큼 되었는지는 기출표를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출표. 자, 기출표를 보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 찾으셨죠? 오른쪽 넘어갔어요. 두 번째 줄 보시면 까만 세모 거미지 모형 몇 번 나왔다? 7번요. 이것도 최근에 계속 나왔습니다. 8회, 19, 21, 23, 24, 25, 27 최근에 계속 나왔잖아요. 그럼 뭘까요? 19, 21, 23, 25, 27 다음에 언제? 29. 원래 충분히 A급입니다. 원래 대비하시고요. 그럼 이제 거미지 모형 보겠는데요. 우선 교재 보기 전에요. 거미지 모형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아는 게 좋아요. 왜 필요한지, 왜 공부하는지. 그 이유는요. 여러분도 뉴스 보시면 이런 기사 보시죠. 농산물 파동. 기사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도 항상 가을철 되면요. 고추 파동, 마늘 파동, 배추 파동, 농산물 파동이 있잖아요. 얘가 바로 거미지 모형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느 한 해에 배추 농사를요. 이만큼 많이 지었습니다. 엄청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요. 배추가 넘치잖아. 배추가 폭등합니까? 폭락합니까? 폭락이에요. 폭락할 때 농민들은요. 농사를 더 지어요? 포기합니까? 포기합니다. 포기하니까 다음에는요. 농사를 조금만 짓거든. 조금만 지으면요. 배추가 풍기 현상입니다. 그럼 또 급등하잖아요. 다음에는요. 또 많이 짓고 많으면 또 폭락하고요. 그럼 또 다음에 적게 짓고 얘가 반복되거든요. 얘가 바로 농산물 파동입니다. 이것을 거미지 모형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리 미국에서 농산물입니다. 미국에서도 밀 파동, 옥수수 파동, 그래서 농산물 파동인데요. 이를 토대로 해서 학자가 누구다? 에치켈입니다. 에치켈이라는 학자가 거미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도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이 적용되더라.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농산물과 주택의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공통점. 농사 짓는데 하루 걸린다, 1년 걸린다? 1년. 주택 짓는데 하루 걸린다, 1년 걸린다? 1년. 둘 다 1년 걸려요. 무슨 말이죠? 공급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농사 짓고 주택 짓는데 1년 걸린다. 시차가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래프를 보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교재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149페이지 보니까 그래프가 3개 찾았습니까? 그래프 3개 보시면서 불러주세요. A번은 무슨 형? 수렴형. B번은 발산형. C번은 순환형. 다시 A번은 수렴형. 수렴형만 동그라미. 요것만 집중 정리했어요. 이걸로 끝입니다. 수렴형. 수렴형 그림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수렴형 그래프를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기울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수요가 완만하지. 공급은 가파르잖아요.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수요가 완만합니다. 공급은 가파르다. 수요가 완만하면요.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공급은 가파르면 비탄력적입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A번 수렴형입니다.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 해에 농사를 이만큼 지었습니다.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적게 지었어요? 공급이 빗금치만큼 이만큼 많잖아요. 그래서 배충소를 많이 지었다. 즉 초과 공급입니다. 배추가 넘쳐요. 배추가 넘치면요. 배추가 폭등합니까? 폭락합니까? 폭락하죠. 뚝 떨어집니다. 여기서 농민들이 배추를 잔뜩 실어서 경운기에다가요. 장에 팔러 갑니다. 그런데 폭락하니까 이거 다 팔아본들 비료값도 못 건지거든요. 그러니까 홧김에 이제 시장 가다 말고 도로에 배추 엎어버리고 깔아뭉개버리고 기사 보시잖아요. 예. 그래서 자 이때 배추가 폭락하니까 배추를 엎어버리면서 농민들이 화를 내죠. 여기서 이제 내가 다시는 농사 짓나봐라. 농사를 더 짓는다 포기한다? 포기합니다. 농사를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농사를 포기하니까 다음에는요 농사를 많이 지어요? 적게 지어요? 적게 지 이만큼 적게 지어요. 공급이 부족합니다. 즉 품귀 현상. 다음에는 배추 먹을 수요자가 이만큼 많잖아요. 배추가 다음에는 농사를 적게 지으면요 다음에는 배추가 오른다 내린다? 급등합니다. 올라갑니다. 배추가 올라가니까 이때 떠나갔던 농민들이 아이고 이때 농사 지었고도 대거 들어오거든요. 대거 들어오면 다음에는 또 농사 많이 짓고요. 그럼 또 폭락하지. 폭락하면 적게 짓고 얘가 반복하면서 이렇게 균형점을 찾아가니까 얘가 마치 거미지층이 생겼다. 거미지몽입니다. 수렴형입니다. 따라서 농사 많이 짓고 적게 짓고 많이 짓고 적게 짓고 균형을 찾아가고요. 가격은요. 자 폭락했다, 폭등했다, 내렸다, 올랐다 반복하면서 균형점을 찾아갑니다. 얘가 수렴형입니다. 두 번째. 정태 분석입니다. 동태 분석입니다. 정태 분석과 동태 분석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다시 그림 보세요. 거미집 모형 보시면서 자 이렇게 농사 많이 짓고 적게 짓고 많이 짓고 적게 짓고 그림 봤잖아요. 그럼 이 그림 자체가요. 한 해만 분석했습니까? 여러 해를 분석했습니까? 여러 해. 만약 한 해만 분석하면 정태 분석인데 이게 아니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를 동태적으로 분석했다. 여러 해. 그래서 거미지몽은 여러 해를 분석한다 해서 바로 동태 분석입니다. 과거 시험은요. 정태 분석이다 틀린 말입니다. 동태 분석입니다. 세 번째. 거미집 이론의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는요. 또 그래프 보시면 수요와 공급이 나와요. 수요하고 공급으로 분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수요는 금기 가격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공급이 중요해요. 공급은 금기 가격이 아니고 전기 가격에 의존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그래프 봐요. 수요는 금기 가격에 의존하는데 그래프 보니까 배추가 넘치잖아요. 배추가 폭락합니다.
배추가 폭락할 때 여러분들은요, 배추가 쌀 때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쌀 때 많이 먹지. 그러니까 배추값이 쌀 때 적각 많이 먹더라. 적각 움직입니다. 따라서 이 금기각이 바로 올해 가격. 올해 배추가 폭락하니까 올해 많이 먹더라 말입니다. 바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공급은요, 정기 가격에 의존한다. 이 말은요, 배추가 폭락하니까 농민들이 농사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농사를 포기하는데 이 농사는요, 올해 농사 포기합니까? 내년 농사를 포기합니까? 내년 농사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공급은 언제 가격? 1년 전 가격. 그래서 1년 전 가격. 뭐 때문에? 농사진데 1년 시차, 1년 걸리니까요. 그래서 공급은요, 적각 못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항상 1년 전 가격 기준입니다. 세 번째요. 네 번째. 부동산 종류가 나와요. 부동산 종류는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세 가지인데 주거용과 상업용, 공업용입니다. 결론은 거미집 모형은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이 더 잘 적용되고 더 강하게 적용된대요. 얘가 더 잘 적용되고 강하게 적용된대요.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면요, 모의고사 때로는 거미집 모형은요, 상업용, 공업용보다 주거용이 더 잘 적용되면 틀린 말입니다. 상업용, 공이 더 잘 적용되고 강하게 적용된대요. 자, 이것도 질문하면요, 또 좀 헷갈리거든요. 이때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거용 하게 되면요,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얘는요, 재래시장 상점과 공장입니다. 아파트, 상점, 공장. 그러면 거미줄은요, 아파트에 많아요? 상점에 많아요? 공장이 많아요? 거미줄은 상점, 공장이 많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 돼요. 예.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거미집 모델의 안정 조건입니다. 안정 조건은요, 다른 말로 균형 조건 이렇게 불러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뭐 균형을 찾아가더라. 수렴. 얘가 바로 균형 조건입니다. 이걸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 보니까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입니다. 수요 탄력성 줄여서 다 안 쓸게요. 귀찮아서요. 수탄 줄일게요. 수요 탄력성입니다. 공급 탄력성 줄여서 공탄입니다. 그래서 수탄과 공탄을 비교합니다. 다시 수요가 탄력적이면 1.2입니까? 0.5예요? 1.2죠. 탄력적이면. 다시 공급이 비탄력이면요. 1.2입니까? 0.5가 돼요? 0.5가 되겠지. 그러면 수탄이 커야 됩니까? 공탄이 커야 됩니까? 응? 수탄이 커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얘가 1.2고 얘가 0.5니까 수탄이 크다, 공탄이 크다. 수탄이 클 때 이 그림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 따라서 거미집 이론의 안정 조건은 항상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요 질문이 가장 잘 나옵니다. 무엇이 무엇보다 크다?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이걸로 끝이에요.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그런데 이것도 시험 좀 놔버리면요. 늘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해놓고요. 지금은 딱 나면 수탄이 큰지 공탄이 큰지 확률도 반반이 돼버려 찍어야 됩니다. 기계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히 정리됩니다. 암기가 필요하죠. 우리가 어렸을 적에요. 되게 못 살았잖아요. 그때 돌아볼까요? 아주 못 살았을 때. 그때 연탄 떼우고 살았잖아요. 기억나시죠? 연탄 돌려보자. 연탄이 있는데요. 물에 젖은 연탄은 수탄이다, 공탄이다? 수탄. 다 떼운 연탄은 수탄이다, 공탄이다? 공탄. 어느 게 더 크고 무거워요? 암기껏. 예. 따라서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암기껏입니다. 예. 자, 별거 아니죠? 수탄이 공탄보다 클 때 안정 조건입니다.
다시 오늘 또 공부했잖아요. 탄력성과 기울기는 자 탄력성과 기울기는 서로 무슨 관계라고 했죠? 역수관계. 해서 탄력성과 기울기는 역수관계예요. 수요 곡선 기울기 줄여서 수기, 공급 기울기 줄여서 공기. 그래서 기울기에 수요 기울기, 공급 기울기, 수기와 공기 비교하면요. 서로 역수니까 역수라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되시겠죠? 다 한결 필요가 없어요. 수탄이 크다, 공탄이 크다. 수탄이 크다. 기울기는 역수니까 뭐가 크다? 공기가 크다. 이유가 뭐 때문에? 역수관계니까. 그래서 얘만 암기되면요. 자동 암기됩니다. 반복합니다. 수탄이 크다, 공탄이 크다. 수탄이. 기울기는요. 수기가 크다, 공기가 크다. 공기가 크다. 끝. 그러면 교재 확인요. 교재 보시면 148페이지 보세요. 가장 밑에 보시면 가로 2번이 있죠. 전제 조건. 이거 나왔잖아요. 전제. 수요는 원래 가격 적각 움직이는데 공급은 항상 1년 전 가격이다. 그래서 그대로 시작합니다. 1번 수요는요. 금기 가격에 의존 밑줄. 2번 공급은요. 1년 전 가격 정기 가격에 의존 밑줄.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목차 2번 교행점 이동인데 그래프가 3개 나와요. 또 불러주세요. A번은 무슨 형? 수렴형. B번은 발산형. C번은 순환형. 다시 A번은요. 수렴형은요. 바로 교행 조건인데 수렴형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합니다. 수탄이 커요? 공탄이 커요? 수탄이. 기울기는 수기가 크다? 공기가 크다? 공기가 클 때 요거 반대가 발산형입니다. B번 발산형. 반대니까요. 다시 그림 봅니다. 요 그림 반대가 발산형이거든요. 반대. 얘는 수요가 완만했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니까 수요가 가파릅니다. 다시 공급이 가파랐잖아요. 반대로 공급이 완만해요. 얘가 바로 발산형입니다. 반대 그림. 여기서 배추동사를 이만큼 많이 지었다면요. 가격 폭락하잖아요. 그럼 돌고 자꾸 돌아가니까 균형점에 수렴합니까? 이탈, 발산합니까? 이탈, 발산하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지. 얘는 의미가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발산형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순환형은요. 기울기가 똑같아. 탄력성이 똑같아. 그러면 돌고 돌아가지. 똑같은 기울기, 똑같은 탄력성입니다. 그럼 연습합니다. 다시. 우리 시험이 거미지 모형은요. 이걸로 문제 다 풀려요. 다 풀리는데 이 문제가 19, 21, 23, 24, 25, 27 하면 29 나올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수탄, 공탄, 수기, 공기. 얘가 바로 계속 납니다. 계속. 얘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연습합니다. 수탄이 1점이에요. 공탄이 0.8이다. 수탄이 커요? 공탄이 커요? 수탄이 크다. 무슨 형? 수렴형. 수탄이 1.2다. 공탄이 1.5다. 수탄이 커요? 공탄이 커요? 공탄이 커죠? 무슨 형? 발산형. 다음에 수탄이 1.2다. 공탄이 1.2다. 같잖아요. 무슨 형? 순환형. 얘가 전부 다 시험 지문입니다. 다시 기울기는요. 자, 공기가 수렴형 맞죠? 얘가 커야 되잖아요. 기울기는 조심하세요. 항상 뭐? 절대값. 항상 기울기는 절대값을 따지니까 부호를 무시해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연습합니다. 수기가 0.8이다. 공기가 마이너스 1.2다. 수기가 커요? 공기가 커요? 공기. 예, 부호를 무시하면 얘가 크겠지, 그죠? 그러면 무슨 형? 수렴형. 다시 수기가 마이너스 0.5다. 공기가 0.5다. 무슨 형? 순환형. 같은 거니까 순환형. 끝. 여기 전부 다입니다.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요. 150페이지 보여요. 150페이지. 박스 문제 있죠. 21이 지났고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다음 제시된 조건 하에서 A와 B의 모형 형태를 묻습니다. 모형 형태. A 부동산은요. 수탄이 1.1, 공탄이 0.9다. 수탄이 커요? 공탄이 커요?
수탄이 크다 무슨 형? 수렴형. B는요. 수탄이 0.9, 공탄이 1.3이다. 수탄이 커요? 공탄이 커요? 공탄이 크다 무슨 형? 발산형. 얼마나 기분 좋은 문제입니까? 정답 1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요. 부동산 시장 다 끝낼 거고요. 요 끝나면요. 이제 입지와 공간 구조로 나오거든요. 요거 다 끝낼 거고요. 다 끝나면 정책 넘어가요. 정책에서는요. 지역지구제가 나옵니다. 지역지구제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